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 만큼 IT 전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IT 전문 매거진 강진규 기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 대주제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공포의 랜섬웨어. 자, 우리가 이 공포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적합할 것 같아요. 랜섬웨어 워낙 인질극처럼 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다 보니까 네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례들을 주변에 좀 겪어보셨나요? 김영랑 어떠세요? 주변에 있어요. 그래요? 아마 이조 앵커도 아실 거예요. 문서진 부대표라고. 저희 경제직설에서 그 이렇게 목요일 출연하시는 분. 네, 목요일 출연하시는 네. 분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PC방에서 이렇게 PPT 파일을 열었다가 네.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돼서 뭐 돈은 주진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네.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누군지 궁금하시면 내일 저희 경제직설과 함께 하시면 네.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네네네. 그 랜섬웨어 피해를 직접 당하셨던 그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랜섬웨어 피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은 뭐 학력이 낮다고 해서 더 피해를 당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랜섬웨어는 네. 그렇습니다. 예. 남녀노소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주변에 피해 사례 있으세요? 저도 지인분 중에 피해를 보신 분이 있는데요. 네. 그분은 이제 제가 아는 기자 선배셨는데 이제 취재를 하려고 노트북을 딱 열어서 네. 그 송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박을 당해가지고 돈을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협박에는 이제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기사를 쓰시지를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그럼 저도 날리는 전해드렸어요.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기사는. 어. 예. 쉬셨네요. 그렇습니다. 휴가 받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혹시 랜섬웨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랜섬웨어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준비해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영상과 함께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김영롱 앵커가 누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김영롱 앵커가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기자님이 해주시는 줄 알고 제가 그냥 얘기를 네. 해드릴게요. 말이 랜섬웨어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야말로 바이러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그런데 이제 랜섬 그러니까 인질극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티가 전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안 잡힐 경우에 어떤 실행 파일을 클릭을 하는 순간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게 되는 건데요. 무시무시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사실 이게 감염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뭔가 실행 파일을 클릭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컨셉이 직소인 거예요. 영화 직소. 소우의 네, 영화 소우의 직소 컨셉으로 해서 영어로 오. 채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너의 사진, 뭐 동영상, 문서, 네. 기타 등등 내가 다 암호화 걸어놓고 이거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니 돈을 달라. 그래도 고맙습니다는 안 해요. 예. 직소 컨셉이다 보니까 시간까지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지고 1시간 네. 안에 돈을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직접 계좌로 송금을 하면 잡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네. 통해서 많이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버전도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커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참 그래요. 컨셉까지 이렇게 하면서 네.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역시 네.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뭐 비슷합니다. 네. 컨셉만 달라요. 개념 자체는 비슷해요. 그래서 실행 파일 또 더블 클릭하면 네. 다시 한번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는 시기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파일을 클릭을 했더니 이분은 컨셉이 어나니머스 어나니머스. 예, 컨셉을 하셨고 비슷합니다. 역시 암호화 걸어놓고 너 컴퓨터 날리려면 그대로 두고 날리기 싫으면 나한테 돈을 줘라 뭐 이런 식인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사실
이런 피해 건수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지난해에 총 합쳐서 한 500여 건이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000건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종류 자체도 그리고 네. 랜섬웨어 종류 자체도 벌써 한 52개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백신을 돌려도 잡히질 않으니 네. 그리고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피해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돈을 계속 요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참 이것도 그러니까 지난해 평균이 한 33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해요. 아, 한 요구 번에? 금액이. 네. 예, 뭐 이런 한 33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달러화로 하면 294달러 정도 네. 평균이 됐다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게 77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아, 해요. 2배가 넘게 오른 거네요. 예. 기자님 그 이야기 한번 해주셨었잖아요. 예. 저희한테. 예. 이들이 뭐 1억 원, 1,000만 원 예.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당들이,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네. 이게 노리는 게 불특정 다수 개인 기업들을 상대로 노리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범인들이 한 곳에 갑자기 뭐 1억 원, 몇 천만 원씩 요구를 하면은 개인이 이거를 돈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네. 개개인한테 적은 금액,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기억나는 3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뭐 70만 원 정도. 네, 그러면은 진정입니다.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이거를 돈을 내고서는 그냥 이거를 뭐 해결을 할까? 네.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하는데 그런 맹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네. 저한테 야 1,000만 원 내나 한다면 아 됐어. 야, 버리고 날려 와라. 버려. 그냥 새로 시작할래. 약간 그렇게 하겠는데 네. 한 30만 원 달라고 하면 고민하시죠. 야 이거 고민이 되죠. 30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 네. 실제로 돈을 주는 사례도 좀 있는데요. 맞아요. 제가 앞서서 이거를 직접 계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통해서 네.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씁쓸한 게 비트코인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어요. 아이고. 올해 초에 1 비트코인당 네. 한 400달러 정도 했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중후반대인데 네. 이게 벌써 제가 어제자까지 예. 확인을 해봤던 600달러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0만 원 그렇죠. 중반대까지 70만 원까지. 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네. 무슨 말씀 계속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것이 비트코인이 활성화된다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딱 그거네요. 네, 딱 그 현상이 진짜 지금 나타나는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는 그런 측면이 그 당시에 뭐 비트코인의 활성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테마주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진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데에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아, 씁쓸하죠. 네. 비트코인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렇죠. 이유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게 랜섬웨어가요, 공격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문가 말이 당황하지 말고 협상을 하랍니다. 아니, 왜냐면 랜섬웨어 이제 영어로 채팅을 네. 시작을 하면 네. 협상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달라고 하면 나 너무 돈이 없다. 이걸 할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네. 깎아준다는 왜냐면 거. 100달러를 다 날리느니 한 70달러라도 받는 게 해커 입장에서도 나으니까 그럼요. 한 100에서 70달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감 시한이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애누리가 있어요. 이것도 좀 연장을 해준대요. 실제로 협상을 잘하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해커 측에서도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실제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으로 하는데 일반인들은 비트코인 어떻게 사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캡처를 하든 채팅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까지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김영롱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좀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한편에서는 돈을 들였는데 이제 실제 그 데이터를 복구를 못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예. 해서 나쁜 분들이 범죄자들이. 나쁜 자들이 50만 원 달라 그랬는데 예. 열심히 협상해서 40만 원 만들어 놨어요. 예. 40만 원을 보냈지만 예. 그 복구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못 받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죠, 그런 먹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를 시켜놓고 암호를 안 맞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을 해서 꼭 해결할 수 있다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그게 최선책은 아닌 거죠. 예. 미국 정부가요, 네. 테러가 일어나면
테러리즘 그리고 테러리스트와는 네. 협상하지 않는다가 제1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이 적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범죄인이고 악당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돈을 보내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으로 해라.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진짜 한 30만 원 요구하면서 다 날릴 거야 하면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 네. 그래요. 뭐 사진, 동영상, 문서 이것도 소중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기업 R&D 센터를 감염시켰어요. 음. 지금까지 수십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네. 이거를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네.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서 암호화를 시켜. 그러면서 나한테 뭐 기업이니까 좀 더 크게 부르겠죠. 네. 네. 뭐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을 요구하면 여기서는 이제 또 고민이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참 애매한 게요. 제가 조사를 하다 예. 보니까 네. 병원 시스템에 랜섬웨어가 들어가잖아요. 감염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인데 네. 얘가 몇백만 원을 요구했어.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묘하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강진규 기자와 함께 잠시 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랜섬웨어의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네. 김영롱 앵커에 이어서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부분과 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그 랜섬웨어의 어떤 그 범죄 현장을 보면서 조직적 범죄 현장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맞습니다. 뭐 그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 꽤 많으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김영롱 앵커가 라이브 챗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랜섬웨어 가운데 그냥 단순히 팝업창 고지를 하는 랜섬웨어가 있고 네. 언제까지 얼마를 보내라 고지하는 곳이 있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채팅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랜섬웨어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사진 아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을 해드릴 거고 그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됐냐면 이 랜섬웨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네. 유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커예요. 나쁜 해커면 제가 개발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보고자 하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저 랜섬웨어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것은 한 번 다운받는데 $50만 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진규 기자가 유포자란 말이에요. 그럼 저에게 $50를 주고 이걸 사가고 그 다음에 랜섬웨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준다고 합니다. 저 아래에 나오고 있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그런 대신에 이 유포자가 얻는 수익의 10%를 또 가져가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게 유통구조가 잘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이건 정말 나쁜 거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랜섬웨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국내 한 보도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한 기업에서 자신들의 그 기업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그쪽에서 4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400만 원을 들여서 할까 하다가 도대체 못 믿겠잖아요. 먹튀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복구 업체를 찾았어요. 그래서 복구 업체를 찾아서 복구 업체에서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마스터키를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달을 받아서 한 80% 정도를 복구했는데 문제는 금액을 1,4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복구 업체에서. 그럼 차라리 랜섬웨어 뭐 걸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 아까 고민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거 네. 내가 돈을 보냈는데 풀려날지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모르는 거죠. 거죠. 너무하네요. 대신 복구 업체는 그래도 풀게 해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복구 업체가 자신들이 마스터키를 개발한 게 아니래요. 네. 뭐냐면 구매를 한 거. 네, 복구 업체가 그 나쁜 해커들에게 마스터키를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을 자신이 들여서 그 마스터키를 샀고 거기에다가 자신은 중개 수수료 1,000만 원을 더 얹어 받은 거죠. 지금은 물론 안 그러겠습니다만 옛날 시절에 네.
타이어 가게 근처에다가 못 이렇게 깔아놓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오히려 보완을 해줘야 되는 업체가 네. 걸리게끔 만든 다음에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복구해줄게라는 식으로 장사하는 거면 이거 너무 진짜 믿을 네. 곳이 아무데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너무 이런 나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네. 정말 대응책은 없는지가 궁금하지 않아요? 대응책이요? 네. 벌써 대응책 하는 건가요? 아, 시간 많이 지났어요. 저 하나만 더 네, 얘기하면 말씀하세요. 예,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하나만. 예. 진짜 이거는 진짜 신박한 거예요. 네. 사물 인터넷 요즘에 엄청 하잖아요. 아, 네. 예, 예. 여기도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거 해드릴게요. 랜섬웨어가 사물 인터넷에 침투를 해가지고요. 집안 온도를 최고로 높여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돈을 수천 달러를 요구한답니다. 엄청나죠? 엄청 기발하죠? 그런데 이게 있을 법해요. 아니, 네. 현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와. 그런데 왜냐면- 이게 예, 예. 사실은 실제 랜섬웨어 범인들이 한 건 아니고 네. 영국의 한 보안업체에서 실험. 시험 IoT와 이런 랜섬웨어의 경각심을 네.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안업체 직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대요. 예. 그런데 IoT까지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니까 네. 이게 시급하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랜섬웨어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기자님의 이야기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한 10분 드릴게요. 네. 도대체 이게 대응 방법은 없는지 예방책은 없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굉장히 지금 그 김용동 앵커께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심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약간의 돈, 그러니까 약간은 아니죠. 근데 이게 지불할 수 없을 정도 돈은 아니고 네. 뭐 수십만 원,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구 업체에서 그렇게 또 돈을 많이 요구하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느냐, 네. 이게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게 많은 얘기들이 많으신데요. 네.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보면은 보안이라는 건 솔직히 100% 정답은 없습니다. 100% 그렇죠. 정답은 네. 없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뭐 김용민께까지 말씀하신 대로 뭐 중요한 데이터, 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나 문서들이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백업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게 만약에 파괴가 되더라도 이 자기가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 같은 거 좀 요즘에는 그 랜섬웨어 하도 참고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백신 소프트웨어들이 그 랜섬웨어를 막는 기능들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신 소프트웨어를 가급적이면 좀 많이 이렇게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그 실시간으로 사용을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게 악성 코드 감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은 그 민간 보안 쪽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그 공공기관이 네. 있습니다. 네. 그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 인터넷진흥원 쪽으로 그 좀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안랩이나 이스트소프트, 하울이 이런 보안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다 대응 방안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와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쪽에 좀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컴퓨터 거의 2대 놓고 살아야 되는 때가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백업도 해야 네, 되고 맞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각각 다른 장치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뭐 저장하려면 네. 개인 직원 컴퓨터에다 저장할 게 아니라 차라리 회사 중앙 서버에다가 네. 해서 네. 좀 더 보안을 높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네. 좀 와닿지는 않고 그것도 저는 그렇고 네. 네, 중앙 서버가 예. 또 이 보안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해커들이 여기가 털리면 이제 네, 중앙 서버를 노리는 경우도 그런 되게 경우도 많대요. 그렇죠. 많습니다. 만약에 네. 중앙 서버가 털리게 된다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그럼요.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또 그렇죠. 거기에서도 취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현실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네. 어떻게 기자님은 이런 예. 랜섬웨어에 대해서 예. 좀 대비를 하세요? 그 컴퓨터 사용하실 때 뭐 백신을 뭘 사용한다 할지 특별히 아, 근데 저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좀 남의 일처럼 들렸을 때는 솔직히 그걸 좀 대비를 많이 못한 게 네네.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인이 좀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으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아, 나도 이게 좀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중요 데이터는 좀 따로 이렇게 좀 보관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백신 소프트웨어 그런 거를 좀 이제 그걸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 또 이제 이메일 같은 게 왔을 때 좀 그러니까 불분명한 이메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낼 수가 없는데 맞아요. 갑자기 오늘 뭐 청와대에서 갑자기 저한테 뭐 이메일이 그럼요. 온다던가, 네. 그럼 전혀 이거는 올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택배 회사에서도 많이 와요. 난 맞습니다. 사지 않았는데 예. 자꾸 그렇죠. 배송이 그런 지연되고 있다고.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택배를 안 시켰는데 택배 배달에 대한 뭐 정보를 보내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그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걸 함부로 이메일을 그 클릭하지 말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 백신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네. 이게 혹시 이상이 없는지 PC 상에서 그런 걸 좀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비트코인을 요구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요. 아까 그 앵커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2009년에 만들어진 이게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인데 네. 이거는 이제 익명성에 기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보유를 하고 누가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네. 그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기존 같은 경우는 이 동거래를 하고 계좌 이체를 하면은 그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서 추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큰 금액이 이제 오고 가면은 네. 그 옆에 있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네. 이제 뭔가 범죄 사실이 없는지를 또 그렇죠.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모니터링 그 개념도 없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그 내용을 받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것도 또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조직들이 또 네. 그 돈 세탁 조직처럼 돈 세탁. 비트코인 세탁 조직들이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사이버 인질극만 자기네가 이제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몇 퍼센트를 먹고 그걸 이제 범죄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경로가 거의 뭐 유선으로 좀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터넷 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놓게 되면은 예. 좀 랜섬웨어에 감염될 확률을 좀 낮출 수가 있을까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러니까는 본인 PC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그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일단 그 현재로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안전하다고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된다. 네. 그럼 이제 범죄자들이 그걸 또 노리겠죠. 그래서 아예 클라우드 서버를 그 서비스 자체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네. 빼낸 다음에 이제 협박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때문에 그걸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디나 비번이 이제 털리게 되면 예, 거의 그렇죠. 이건 뭐 랜섬웨어 상관없이 다 공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격 데스크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윈도우에 기본으로 다 예. 깔려 그렇죠. 있는. 예. 네. 근데 요즘에요 랜섬웨어가 그러니까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좀 철저하게 안 해놓으면 네. 아예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원격 데스크톱을 연대요. 그래서 랜섬웨어를 갖다 잘 심어놓고 네. 자기가 직접 클릭해가지고 컴퓨터를 무력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부터 비밀번호 예. 이런 좀 철저한 관리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대응책이 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것밖에 없는 건가요, 정말?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계속 네. 이제 그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범죄자들이 이걸 암호화를 했을 때 그 범죄자 손을 안 벌리고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네. 개발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것도 이제 이메일이 왔을 때 그 이메일이 과연 그럼 랜섬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는 그런 특정 기능을 네.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안 전문가들이 열심히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좀 피해를 그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네. 좀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들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비밀번호와 어떤 아이디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제대로 하고 네.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은 외장하드라든지 네. 혹은 네. USB 같은 예. 따로 물질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네. 그런 백업을 해놓는 것. 이런 것들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아직은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백신 열심히 깔고 깔고.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해봤으니까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강진규 기자님이 먼저 랜섬웨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악당들의 협박에 응하지 말자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이게 보면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데이터를 이제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 돈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 그 범죄 조직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악성 코드를 구매를 해서 네. 또 다른 범죄 행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속된 표현을 호구라 그러죠. 네. 내가 한번 당했으면은 그 범죄자들이 이걸 찍어 놓는 거죠. 이 VIP 호구로. 아. 그래서 얘는 한 번에 50만 원을 와. 냈으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바꿔서 얘한테 공격을 해서 100만 원을 받아내야겠다. 고객 야. 관리를 철저하게 하네요. 예. 정말 조직적이네요. 예, 그래서 아니지.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이 악당들의 협박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네네네. 김영로 앵커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 결론직설은 편해진 만큼 위험한 세상, 클릭도 신중하게, 네. 좀 씁쓸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써봤는데요. 네. 우리 뭐 좌클릭 같은 건 진짜 쉽게 하루에도 수십만 번씩 하잖아요. 네. 이거 한 번도 이제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 야. 때문에 클릭도 신중하기로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피해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랜섬웨어 사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화이트 해커들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 화이트 해커들을 집중 육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크래커들을 네.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느라 새로운 랜섬웨어를 만들 시간조차 없게 만들게끔. 요즘에 영화나 웹툰 많이 보시죠?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가능은 한지 모르겠지만 네. 오죽하면 이런 마음까지 들겠습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 여기까지고요. 강진규 기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